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플러 뉴스 제임스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애청자 여러분 모두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한인사회가 모금한 우크라이나 한인돕기 성금을 동유럽 현지 난민촌을 방문해 한인 여러분들께 직접 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성금 전달을 위해 내일 몰도바를 향해 출발합니다. 팬데믹 2년 동안 문을 닫았던 사회보장국 지역 사무실들이 내일 일제히 문을 열고 대면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해외 동포들의 수건인 재외동포청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오늘 대학 학비 융자금 상환을 8월 30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안에 LA 노선의 신설 항공사인 에어 프리미어가 취항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일 연방의사당에서 하원 의원 등 6명을 공격한 여우가 붙잡혔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 헤드라인입니다. 4월 6일 수요일 카플러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네, 오늘은 먼저 우크라이나 한인돕기 성금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카플러뉴스에서 몇 차례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까지 우크라이나 한인돕기 성금은 64,134달러 19센트가 모금됐습니다. 이 중 15,000달러는 우크라이나에 계신 한인분들께 와이어를 통해 송금을 해드렸습니다. 송금을 하고 나니 49,000달러가 남아있습니다. 남은 성금액은 우크라이나를 탈출해 몰도바, 폴란드, 루마니아 등지의 난민촌에서 피난 생활하고 계신 한인들께 저와 화랑 청소년재단 박윤숙 총재가 직접 현지를 방문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 한인회에서 우크라이나 성금 모금 경과보고와 성금 전달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인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토요일 하루 정도 현지 사람들 만나고 정말 가서 그 현지 사람들 보고 이제 기금 전달하고 이제 돌아오신 일정은 좀 채워져 있습니다. 한인사회를 대표해서 성금을 직접 전달하게 될 저와 박윤숙 총재는 내일 오후 6시 LA 공항에서 터키행 비행기를 탑니다. 저희는 터키의 이스탄불을 걸쳐 몰도바로 갈 예정입니다. 현지 난민촌에 계신 우크라이나 한인 가정에 한 가정당 500달러씩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네, 몰도바에서 인터넷 커넥션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카플러 TV 애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영상이나 사진을 유튜브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날짜는 요번 주 일요일 4시 그러니까 오후 4시 55분쯤 저희 LX를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팬데믹 기간 문을 닫았던 사회보장국 사무실이 내일 일제히 문을 열고 대면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그간 전화를 기다리느라 큰 불편을 겪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내일부터는 예약 없이 사회보장국 사무실에 가셔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폐쇄되어 사무실 방문을 할 수 없었던 사회보장국 각 지역 사무실들이 내일부터 문을 열고 운영을 재개합니다. 팬데믹 이전과 같이 예약 없이도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해 대면 상태에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킬롤로 키아카지 SSA 커미셔너 대행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오는 7일 목요일부터 미 전국의 모든 사회보장국 사무실들이 문을 열고 대면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키아카지 커미셔너 대행은 예약을 하지 않은 사람도 사회보장국 사무실 방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년간 사회보장국은 대면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과 전화 서비스만 해왔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이 적지 않은 데다가 담당 직원과 통화하기 위해서는 수시간씩 전화를 기다려야 해서 그간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사회보장국 사무실들이 문을 열면 방문자들이 쇄도할 것으로 보여 예약 없는 방문자들은 장시간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보장국 측은 지역 사무실들의 운영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가능한 민원 서비스는 가급적 온라인을 이용하고 방문에 앞서 사전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러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제프리 기자님 보도 감사합니다. 방금 제프리 기자님이 이제 소시큐리티 사무실에다가 미리 사전 예약을 하고 가시라고
이제 소셜시큐리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소셜시큐리티 커스터머 서비스 전화번호 필요하신 분들은 800번에 772에 1213입니다. 800-772-1213. 근데 그 소셜시큐리티 사무실, 특히 저기 한인타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직통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에 공개가 안 돼 있는 번호들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쉐어를 하겠습니다. 윌셔하고 윌턴에 소셜시큐리티 사무실 하나 있죠. 한인타운에. 거기 직통 전화번호는 866-964-7592입니다. 866-964-7592. 할리우드에 있는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은 866-613-2861입니다. 그건 바인길에 있는 겁니다. 866-613-2861. 그 다음에 워싱턴 길에 있는 거는 866-964-7401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미주 한인을 포함해 모든 해외 동포들의 오랜 수건인 재외동포청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재외동포청 설립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고 걸림돌이던 외교부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 한인 등 해외 동포들이 오랜 수건인 재외동포청 설립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 시절 재외동포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간 재외동포청 신설을 반대해왔던 외교부도 이를 지지한다고 밝혀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재외동포청이 신설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업무 전담기구로서 재외동포청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 공약에서 재외동포 재단을 흡수, 외교부 외청으로 동포청을 설치함으로써 폭넓은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외교부의 재외동포 지원 업무와 법무부의 출입국 및 법적 지휘, 교육부의 재외국민 교육 지원, 병무청의 병력관리, 국세청의 세금 관련 업무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재단이 있지만 사업시행기관으로서 동포정책 전반을 전담하기에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 시행하는 정부 기능이 미비한 상황이라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조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가 나오는 현상도 재외동포청 설립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외동포청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지난해 한인 1만 2천여 명이 새로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최근 발표한 영주권 발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이 취득한 영주권은 총 1만 2,2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팬데믹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1만 8,479명이었고 2018년에는 2만 347명이었습니다. 지난해 시민권 취득한 한인은 1만 4,827명이었습니다. 역시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1만 6,298명보다는 적은 것입니다. 네, 백악관이 오늘 대학 학비 융자금 상환 유예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학비 융자금 페이먼트 유예 기간이 4개월 더 연장돼 오는 8월 31일까지 페이먼트 납부가 유예됩니다. 오늘 백악관은 5월 31일로 끝나는 연방 정부 대학 학비 융자금 상환 유예 기간을 4개월 더 늘어난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0년 3월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발효된 이후 5번째 재연장입니다. 백악관이 오늘 또다시 상환 유예 기간 연장 조치를 한 것은 치솟는 인플레이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상환 유예 조치로 4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4개월간 학비 융자금 페이먼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조치는 민주당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융자금 페이먼트를 올해 말까지 유예시켜 줄 것으로 요청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 서한에는 민주당 소속 연방의원 100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진보 성향 의원들은 연방정부가 학비 융자금 탕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탕감 불가와 조속할 페이먼트 납부 재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플런 뉴스 전희박이었습니다. 네, 지금 LA 인천 노선을 운행 중인 한국 항공사는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두 곳인데요. 올해 안에 신설 항공사인 에어 프리미어가 LA 인천 노선에 취항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6월 중에도 취항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 프리미어는 LA 한인 사업가들이 투자자로 참여한 항공사여서 더욱 관심이 갑니다. 에어 프리미어 측은 현재 LA 인천 노선 취항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LA 지점 설립과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항공사가 LA 노선의 취항에 항공 요금이 더 인하되고 편수도 더 늘어났으면 하는 것이 모든 한인들의 바람입니다. 네,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미국인 가정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저소득층 가정의 고통이 더 커져서 부유층과 빈곤층의 빈부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저소득층은 월 수입의 77%를 생필품 구입에 지출하고 있어 물가가 더 오르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솟는 물가가 미국의 빈부 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미국인 가정에 고통을 주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어서 빈부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는 모든 미국인들이 물가 인상에 직면하고 있지만 특히 자원이 더 제한된 저소득층 가정의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브레이너드는 저소득층 가정은 수입의 77%를 생활 필수품 구입에 쓰고 있지만 고소득층은 31%만 지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고가 브랜드를 사던 고소득층은 저가 브랜드로 옮겨갈 수 있지만 이미 저가 브랜드를 사고 있는 저소득층은 더 이상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됩니다. 연방노동통계국의 연구는 2003년과 2018년 사이에 미국 저소득층 가정의 소비자 물가가 전체 물가 인상률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저소득층에 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최근 레저, 접대, 소매업 등 저임금 일자리에서 임금이 오르고 있지만 이는 기업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일종의 악순환 고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물가가 너무 오랫동안 계속 오르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미루거나 중단해 경제 성장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전문가들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물가가 급등하는 시기에 더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러시아군이 자행한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전 세계인의 비난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학살을 주도한 러시아 장교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피터 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집단 학살을 저지른 주범으로 아자베쿠 어무르베코프 러시아 중령이 지목됐습니다. 2014년부터 러시아군 활동을 감시해온 국제시민단체 인펌네이팜은 부차를 점령한 부대의 지휘관으로 러시아군 제64 차량화 소총여단 지휘관인 아자베쿠 어무르베코프 중령을 특정했습니다. 어무르베코프 중령과 그의 부대원들은 현재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성폭행 및 살해 약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군이 부차에서 퇴각한 후 최소 3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손이 묶인 채 처형된 시신 등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인포네이팜이 소셜미디어 SNS에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어무르베코프 중령은 현재 40세로 추정되며 러시아 국동지역 하바롭스크주 외곽의 한 마을 출신입니다. 그는 2014년에 드미트리 불가코프 러시아 국방차관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으며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로 파견되기 전에는 러시아 정교회 신부로부터 강복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 타임스는 당시 어무르베코프 중령이 예배에 참석해 역사는 우리가 영혼을 다해 전투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우리 선조가 성취한 것과 같은 것들을 해내길 바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인폼네이팜은 어무르베코프 중령과 함께 복무하며 민간인 학살 및 성폭행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군인들의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이번 전쟁에 가담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더 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연방의사당의 여우가 나타나 하원 의원 등 6명의 여우에게 물리고 의사당 경찰이 여우를 잡느라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난 4일 월요일에 의사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의사당에서 난데없이 여우가 나타나 연방 하원 의원 등 6명을 공격해 이 여우를 포획하느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연방의회 경찰은 연방의사당 경내에서 전날 하원 의원 등 6명을 공격한 여우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4일 아메베라 하원 의원은 의원 사무실로 걸어가다 여우에게 다리를 물렸습니다. 물린 자리는 바지에 구멍이 났지만 상처에서 피는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라 의원은 여우에서 물린 뒤 주치의원 권고에 따라 월터리드 병원에서 면역 글로불린 향체 주사를 5번 맞았습니다. 옆구리, 양쪽 엉덩이, 어깨에 파상풍 주사를 맞고 오른팔에 광견병 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의사당에 나타난 여우 이야기는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캐피털 폭스라는 이름의 SNS 계정도 등장했습니다. 의사 출신의 베라 의원도 자신의 SNS에 2013년 히트 팝송인 The Fox의 가사 중 여우는 뭐라고 하나 What does the fox say?라는 구절을 올리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사당 경찰은 의사당 경내에서 여우굴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 여우를 포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플런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미국의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가 늘지 않고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전파력이 더 높은 BA2가 우세중이 됐는데도 신규 감염자가 늘지 않고 있는 것은 미스테리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재밌는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스티브 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2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도 신규 감염자 재확산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그 원인을 놓고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새로운 코로나 미스터리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BA2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 않는 이유를 진단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지난달 27일에서 이달 2일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BA2 변이 감염자는 72.2%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신규 확진자는 최근 2주 새 거의 정체 상태로 확진자 수는 오히려 1% 줄었습니다. 이는 유럽과는 판이한 양상입니다. 유럽에서는 BA2가 퍼지기 시작하자 신규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전문가가 미국에서도 2-3주 뒤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 4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유럽보다 더 높은 면역력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률은 유럽보다 낮지만 공화당 성향 주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 자연 면역력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또 다른 가설은 코로나 검사가 줄어 확진자가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자가검사로 확인된 사람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지만 통계상 착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현재 코로나 정체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 가능성으로는 이 신문은 미스터리라고 뽑았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오스터홈 미네소타 대학 전염병 연구센터 소장은 팬데믹 내내 많은 과학자와 언론인, 일반인들이 코로나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를 과장했다며 최근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지에서 확진자 증가 없이 BA2가 우세종이 된 점 등을 미스터리로 뽑으면서 그 이유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카플런 뉴스 스티브 강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크라이나 돕기 성금 전달을 위해 우크라이나 한인 난민 캠프가 있는 몰도바로 내일 떠납니다.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성금을 잘 전달해드리고 일요일 오후 LA로 돌아옵니다. 네, 카플런 뉴스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4월 6일 수요일 카플런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